자, 원자재, 천연가스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스 난리군요. 네. 오늘 아침에 또 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뭘까? 북아프리카 앙숙, 알제리하고 모로코가 20년 넘게 남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온 가스관까지 결국 걸어 잠궜다. 남유럽이 또 얼어 죽나요 이러다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한마디에 천연가스 값이 등락을 막 거듭하고 유럽은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떨까요? 러시아발 나비 효과와 유럽 천연가스 공급 분족 문제. 어디까지? 이렇게 원고에 돼 있네. 네. 일단은 천연가스 문제가 그나마 조금은 진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11월 8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갖다가 가즈프롬 측에다가 재확대하라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즈프롬은 못 들었다 이러던데. 일단 유럽 내에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재고가 확충이 된 이후에나 유럽 쪽으로 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보니까요. 네. 그래서 가격대 레벨을 갖다 놓고 보면은 많이 좀 진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대략 한 달러 기준으로 보면 50달러까지 터치했다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달러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도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고점 레벨에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진정됐다라고 확실히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를 갖다 우리가 판단한다면은 짧으면은 올해 말 12월이고 조금 더 길어진다면은 내년 1월이나 정말 장기화 시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같은 이유를 갖다 먼저 살펴보면은 먼저 행정 절차상 지금에 있어서 가스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이유는 네. 유럽 쪽에서 러시아와 독일 간에 이 가즈프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때문에 촉발됐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관이 9월 11일부로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 인가를 갖다 요청을 했는데 독일 규제 당국이 계속 지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쪽에서 보복성으로 조치가 나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행정 절차상 언제쯤 이것이 인가가 되는가? 일단 유럽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봤었을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규제 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승인하기까지가 2개월에서 길면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9월 8일 날 신청을 갖다 했으니 사업 인가를 갖다가 그러면 못해도 올해 짧으면은 올해 이제 뭐 길어지면은 내년 1월까지 인가가 지연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EU 집행위에다가 보고가 되고 그럼 집행위에서도 또 2개월 내지 4개월까지 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게 최종까지 길어지면은 내년 5월까지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가 변수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독일의 새 연정입니다. 독일의 지금 올라프 총리가 지금 차기 총리로 유력 주자로 구상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즈프롬에 관리하고 있는 노드스트림 2를 갖다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현재 재무부에서 해당 규제 당국을 갖다 관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독립성이 낮은 규제 당국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새 연정이 출범했었을 때 올해 12월 6일 날 연정이 출범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역시도 노스트림 2 관련해 가지고 천연가스 이슈가 빠르면은 12월 달에 종식되지 않겠는가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녹색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새 연정에 있어서 이게 방해물이냐고 기자 질문에서는 회피를 했었습니다. 그걸 거기서는 또 즉각적인 응답을 갖다 못했다라 보니 그걸 감안하면은 가능성은 열려 있구나 정도로 본다면은 12월 길어지면은 1월 내지는 장기화 시에는 5월까지로 우리가 염두에 두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내용 들어보니까 이게 공급 이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존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공급망 수요 결국엔 가스관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절차상으로 상당히 좀 하세월, 우리 말로 치면 하뭉차사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이 되면은 좀 수월하게 뚫릴 수 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기 때문에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조금 계속 기복이 그렇죠. 있군요. 예. 기간은 그렇게 봐오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천연가스 값이 움직이니까 유가를 또 떠받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유가도 지금 배럴당 83달러, 84달러 지금 보이네. 예. 일단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물론 사실 이제 대체 수요 기대감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핫한 이슈가 받고 있고요. 네. 근데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 같은
천연가스에서 정치적 이슈가 유가로 넘어왔다? 그건 대체 수요 기대감이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왔긴 했지만은 우리가 배럴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유가보다 지금 브렌트유 기준보다도 못해도 대략 한 50에서 60달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대체 수요 기대감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석유 소비에서 사실 난방용 발전 수요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3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3에서 6%밖에 안 되는 이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그럼 유가를 갖다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실제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달에 제가 과거에 썼던 자료들을 살펴보니 당시에도 난방 수요 기대감이 대체 수요 기대감이 유가를 밀어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한파 때문에 미국 북동부 뉴욕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난방유 수요 기대감 때문에 유가를 올렸었던 적이 있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로마에 폭설이 내리고 독일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 같은 난방 수요 기대감이 유가를 밀어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렸던 적이 실증적으로 과거에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역시도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라니냐 재발 가능성이 다시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87%까지 올라왔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북극 한파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대체 수요 기대감이 떠받들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분간은 유가가 그러면 높은 수준을 갖다가 유지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유엔 기후 협약,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화석 연료로 대변되는 천연가스, 뭐 그다음에 이제 오일, 뭐 천연가스에 이제 청정 에너지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런 화석 연료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이 산유국들 중에 중심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일 텐데 유가 상승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대응이라면서 감산 안 하겠다. 뭐 감산? 이게 뭐지? 감산도 추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의 스탠스를 갖다가 자기는 더 유지하겠다는 말이겠고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증산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탠스를 갖다가 계속 더디게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높은 유가 때문에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제가 최근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2배 가량 뛰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식료품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뛰고 있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코스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깎아먹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언행 불일치격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자꾸 사우디 같은 국가들한테 증산을 더 해달라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겠고요. 네. 하지만 사우디는 여전히 사우디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계속 미온적으로 증산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산은 하고 있지만은 내년 9월까지 점진적 증산만을 갖다가 추구할 뿐 여전히 적극적인 스탠스를 갖다 펼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뒤통수 맞았었던 그리고 과거의 아픈 실패 때문에 이 같은 좀 더딘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2007년과 그리고 2018년 사례를 갖다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란에 대해서 핵 관련해 가지고 제재 이슈가 있었고 나이지리아에서는 폭동이 일어나면서 반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공급 차질로 연결됐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 탈퇴를 발표하고 제재 이슈가 나오고 베네수엘라도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했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 모두 다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은 에노펙이라는 법안을 갖다 발의하면서 카르텔을 압박하고 카르텔은 결국엔 증산으로 돌아섰고요. 문제는 그 후가 역시도 비슷했습니다. 2007년에는 이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수요 충격 발생했었고 2018년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갖다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줬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수요 충격 받으면서 다시 또 감산으로 재선했었던 오펙의 아픈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기억 때문에 오펙은 계속 미온적인 입장이다. 물론 내년에도 그러면은 수요 충격이 발생할 것이냐 과거처럼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이 같은 사례들 지금 제조업 경기마저도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디맨드보다는 공급망 차질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2007년과 2018년과 비슷한 유사한 그림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도에 제조업 경기가 이미 정점 통과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디맨드 역시도 수요 증가율 자체가 올해보다 더 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은 오펙 플러스 사우디는 계속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미온적인 이 같은 대응이 유가를 갖다 계속 떠받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은 유가는 쉽게 떨어지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배출, 뭐 지구 온난화, 오늘도 영국 총리는 지구가 멸망하기 지금 1분 전 뭐 이렇게 그 시계가 있잖아요. 예.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제 그만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뭐 화석 연료에 대한 것을 많이 배제하자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그린플레이션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화석 연료의 그 반격이 상당히 거칠은 편이라서 유가 쉽게 안 떨어지겠다 싶기도 한데 뭐 다른 원자재 중에서 또 이 아연, 비철금속으로 지금 넘어가 보면은 천연가스하고 구리에게 유탄 맞은 아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은 아연이 지금 지난 2주 사이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은 30% 올랐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16% 빠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첫 번째 30% 올랐었을 때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 쪽에서 공급 차질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발전원 전력원의 18%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이 전력 가격 인상으로 올려지고 전력 가격이 8월 대비 45% 상승하면서 이러다 보니 니르스타라던가 내지는 글렌코어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유럽 내에 있는 아연 재련 시설에 있어서 셧다운, 감산에 40~50%가량 들어갔거든요. 유럽이 글로벌에서 아연을 갖다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고 전력 가격 인상된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감산이 40~50%가량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은 글로벌 공급에서 7.5%에서 8.5% 셧다운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었는데 다시 또 그 다음 주에는 밀렸어요. 그 밀린 이유를 갖다 놓고 보면은 구리에서 유타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리 쪽에서도 그 주 동안 봤었을 때 이상 현상이 감지가 됐었습니다.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백오데이션이 급격하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현물 가격이 웜월물 가격보다 더 높아진 현상을 백오데이션이라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의구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수요 때문에 없어진 것인가 재고가. 그것이 아니었다. 요 최근에 뉴스 언론 보도를 갖다 통해서 트라피그라 같은 큰 손들이 이 같은 가격을 갖다 움직인 게 아니냐. 재고를 갖다가 급격하게 빨아들여서 발생한 게 아니냐. 특히나 아시아 쪽, 중국이나 한국 같은 기업들과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재고가 급격하게 미리 인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형성됐었는데요. 네. 지금 LME 쪽에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일단 이 같은 의구심들 때문에 과거에 90년대 때 5% 이제 마켓시어 5%의 사태라던가 내지는 비슷한 리스크 사태를 갖다가 떠올리게 하면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이슈들이 화제가 되면서 가격이 구리에서 밀려들었던 하락 가격이 아이언도 유탄을 같이 맞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군요. 그렇죠. 자, 끝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곡물 얘기. 전 소이빈을 좀 사고 있어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콩 인수해야 되는데 콩이 이제 배로 들어오면 간장 담궈 먹고 뭐 두부 담궈 먹어야 되겠지만 자, 어떨 것 같아요? 곡물은? 저는 곡물은 일단 가장 매력적인 게 소맥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원면이나 옥수수라고 보고 있고요. 대두는 사실 조금 번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천연가스 요인인데 그리고 석탄 요인인데 천연가스나 석탄 가격이 내려왔지만서도 지금 비료 요소, 즉 곡물의 소맥이나 또는 원면이나 옥수수에 들어가는 이 비료 요소 같은 경우에는 원료가 천연가스와 석탄입니다. 네. 석탄과 천연가스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미 비료 가격은 이걸 선반영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지금 또 이제 파종기를 갖다가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럼 파종 시즌 때 미리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 가격이 이미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곡물 가격은 그 말즉슨 후행적으로 비료 가격을 반영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파종 기간이기 때문에 수확 기간인 내년도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가격이 밀어올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곡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게 바라보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원자재 이것저것 들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원자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